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제가 요즘에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그 시작한 일이 조금 제가 지금까지 일하던 곳과는 좀 먼 곳에 있어서 요즘에 굉장히 출퇴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벌써부터 이렇게 지쳐버리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서 이제 굉장히 어, 이사를 가야 되나 저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저랑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또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또 정보를 많이 필요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좀 정보를 드리다 보니까 이거를 좀 정리를 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은 제가 홍콩의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홍콩의 부동산이라고 하면 이제 꼭 그런 그 부동산 그런 뭐 건물이라든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사는 것보다는 이제 그 월세라든지 그런 거 세 쪽으로 조금 더 여러분은 렌트 그런 쪽으로 더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매매 관련한 것도 제가 관심이 많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나중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가장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할 그런 렌트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홍콩의 부동산의 그런 그 렌트의 종류는 월세가 있고요. 전세는 당연히 없습니다. 전세는 이제 한국의 특수한 제도이기 때문에 전세는 없고요. 부동산에서는 월세와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경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경매라는 제도는 일반 부동산에서는 취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 월세 정보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많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홍콩의 부동산, 그러니까 그 가게들 있죠. 그런, property agent,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홍콩의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한국 같은 경우는 무슨 뭐 하나 부동산, 뭐 천지 부동산, 아니면 뭐 하늘 부동산, 무슨 뭐 아이파크 부동산 이렇게 되게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그런 부동산들이 조금 개인적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개인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그런 상점들이 다들 주잖아요 그런 게. 근데 홍콩은 그거랑 많이 달라요. 홍콩은 유명한 브랜드 제가 지금 딱 생각나는 게 두세 가지 정도 돼요. 그 두세 가지 정도 체인이 부동산 업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를 가시던지 그 부동산들 두세 가지 그 유명한 브랜드들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체인점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장점도 있고요. 저는 사실 더 많은 것 같아요.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장점들 있는지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여러분이 홍콩의 부동산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물론 여러분이 이제 또 워크인으로 하실 수도 있고, 뭐, 다른 방법도 있는데, 제가 지금 하나씩 소개를 드리면, 어떻게 그런 부동산이 연락을 하냐. 첫 번째는 여러분이 그런 부동산을 찾아서 가셨다라고 하면, 그럼 벽에 보시면, 동일하게, 한국에는 동일하게, 벽에 이런 매매, 월세, 이런 전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이 만약에 서울 은평구에 가셨다라고 하면 은평구의 은평구 무슨 동에 있는 그런 당연히 그런 매물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 그 샵들은 그쵸? 그 에이전트들은 가지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에 있는 그런 매물들을 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인점들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체인점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지금 가지고 있는 매물들을 싹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물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매물을 올려놓은 그 프로퍼티 에이전트의 왓츠앱,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 그 전화번호도 구할 수가 있어가지고 바로 거기서 그 왓츠앱으로 나 여기에 관심 있어, 이렇게 한번 보러 갈 수 있니?
이렇게 바로 약속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이 뭐 직접 그 동네에 가서 그 사람의 에이전트의 연락처를 따오고 명함을 가지고 오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그 체인점들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체인점들의 그런 홈페이지에 가시면 지역별로 싹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캡처해서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전 지역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리스트를 보시면서 내 버젯에 맞는 옵션별로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왓츠앱으로 바로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 같은 것도 많이 절약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을 여러분이 이제 구하시게 되면 부동산의 보증금이라든지 뭐 그런 거 얼마 정도, 처음에 초기 자금 얼마 정도가 필요할까요? 이런 것도 관심이 좀 한국이랑 다른 부분이라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서울에서도 뭐 보통 보증금 뭐 2천, 3천에 보통산 1,000 뭐 넘지 않나요? 뭐 2천, 3천에 뭐 월세 뭐 50, 60 막 요렇게 하잖아요. 근데 홍콩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돈은 필요하지 않아요. 보증금으로 큰 돈은 필요하지 않고 보증금은 이제 그 월세 있죠? 월세에 따라서 책정이 되는데요. 그 월세 만약에 월세가 뭐 10,000불이다. 10,000불이다라고 하면 2달치의 월세를 보증금으로 내고요. 보증금으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계약을 하고 들어가실 때는 그러면 얼마를 준비를 해야 되냐면 보증금 2달치 월세, 그리고 첫 달치 월세, 그러니까 3달치 월세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부동산 에이전트 피, 소개해준 사람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의 그런 수수료도 우리가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하프, 그러니까 절반을 내게 됩니다. 절반. 그러니까 3.5개월에 월세가 필요하고 그만큼의 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스탬프 듀티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작은 돈들 있어요. 작은 돈들 그런 건 막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 뭐 50만 원 이하로 뭐 자질자질한 거 있죠. 막 만약에 뭐 열쇠를 고쳐야 된다거나 처음에 들어갈 때 보통, 근데 그건 집주인들이 해주시긴 하는데 집주인들이 안 해주실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열쇠 고치는 거라든지 아직도 열쇠를 쓴다면 보통 아직도 열쇠를 쓰는 곳이 좀 있어요. 많이 있어요. 뭐 그런 자잘한 비용들, 뭐 스탬프 비용, 뭐 비용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뭐 10만 원도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정도의 비용들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개월의 월세 정도의 그 금액을 처음에 이제 초기 자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 팁 같은 거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먼저 이제 원하는 지역을 먼저 이제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직주 근접이 좀 중요하잖아요. 제가 일하는 곳이 어디고 사는 곳이 어딘지 굉장히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하는 곳과 살아도 될 것 같은 그런 곳을 먼저 서치를 하시고, 뭐 교통편도 서치를 하시고, 출퇴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원하는 지역을 이제 서치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지역들을 이제 인터넷으로 훑어보시는 거예요. 굳이 먼저 그 동네에 가셔서 하실 필요 없고, 그 동네에 요즘에 그런 마켓 프라이스는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집들이 나와 있는지, 어떤 퀄리티의 집들인지, 뭐 연식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뭐 클럽하우스들은 있는지, 여기는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뭐 주변에 이런 것들 요즘에 다 구글 맵으로 다 보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그 매물들도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 진짜 잘 돼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잘 돼 있냐면 그 집을 VR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VR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로 거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훑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환경 같은 거는 구글 맵으로 본다고 해도 잘 모르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혼자 사실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인터넷을 한번 쑥 훑어본 다음에, 어느 정도, 이 정도? 이 정도의 월세, 10,000불에서 12,000불 정도의 월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다음에, 시간이 있으시면 원하는 지역을, 한번 그 지역 아파트들, 그 지역, 그 동네, 그 주택 주변을 한번 직접 가가지고, 거기 있는 부동산을 가셔서 한번 뭐 시간이 있으시면 같이 뭐 열쇠 키가 있다고 하면 같이 가서 보시는 경우도 좋을 것 같고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먼저 무턱대고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먼저 찾아가시기보다는 먼저 인터넷으로 싹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고, 내가 어느 정도 알아야지 여러분. 이거는 근데 제 그거일 수도 있어요. 제 그 방법일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내가 알고 있어야지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사기를 물론 사기치는 건 거의 없습니다. 홍콩에서 뭐 부동산으로 사기치는 경우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한국처럼 뭐 전세 사기 뭐 이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먼저 내가 많이 알아야지 덜 당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먼저 공부도 열심히 하고 가요. 저는 많이 알고 있는 만큼 내가 더 이익을 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먼저 인터넷으로 쭉 훑어본 다음에 그 아파트 어느 정도 이제 머리에 있죠? 그러면 직접 그 아파트를 가세요. 그리고 그 부동산을 가셔서 매물도 비슷한 게 있을 거예요. 다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보여줄 거예요. 그럼 이 아파트가 내가 그 인터넷에서 봤던 그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갈 때 이제 뭐 가서 이제 들어가서 그 분위기를 보는 거죠. 그 경비 아저씨가 잘 있는지, 아니면 그 아파트가 어느 정도 연식인지,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는지, 뭐 아파트 직접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30년, 40년 저보다 나이가 많은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은 솔직히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그리고 인터넷으로 살펴보실 때 여러분이 프라이어티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나는 가격이 저렴하면 다 괜찮아. 다 참을 수 있어. 아니야, 나는 새 아파트, 뭔가 그 퀄리티가 좋은 그런 아파트, 새 아파트들을 가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나는 되게 뭐 바퀴벌레가 싫고, 뭐가 싫고,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 그리고 난 클럽하우스가 굉장히 중요해. 나는 그 퍼실리티들이 굉장히 중요해. 난 테니스 코트장이 있어야 되고, 수영장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 짐이 있어야 돼. 이런 것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들에 딱 그런 프라이어티를 먼저 두시고, 그 다음에 직접 이렇게 보셔야지 그 부동산 사람들의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나의 시간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프라이어티를 톡톡톡톡톡 하시고 가지고 먼저 에이전트랑 얘기를 할 때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먼저 가시면 여러분 여기 기본적으로 20년 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보통 20년 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들도 조금 여러분 연식을 구별하는 저는 이렇게 쉽게 좀 구분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 보통 아파트들이 흰색이라든지 회색깔 그런 아파트들이면, 그런 이렇게 외관에 그런 색깔이 있는 아파트들이면 오래된 아파트들이에요. 30년, 40년 된 아파트들이고요. 뭔가 좀 외관에 갈색이라든지, 뭔가 좀 약간 좀 고급져 보인다. 갈색. 갈색.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갈색 아파트들. 그리고 유리가 좀 통창이라든지, 요즘에 그런 게 좀 유행이었었거든요. 20년 전에는 통창 유리 이런 것들 아파트들이다. 그러면 좀 새 아파트들이구나. 완전 새는 아니더라도 10년에서 20년 정도 된 아파트들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완전 요즘에 지어진 그런 새 아파트들은 여러분 딱 보여요. 딱 볼 수 있어요. 외관으로도 딱 나와요. 한 5년 정도밖에 안 된 아파트들이거나 이런 아파트들이면, 진짜 새 아파트들이면 여러분이 딱 눈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들의 연식을 조금 구별을 하시고 가시면 되고요. 40년 정도 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근데 그래도 관리는 잘 돼 있는 편인데, 여러분 저는 솔직히 괜찮은 편이거든요. 저는 뭐
바퀴벌레 나와도 뭐 굳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완전 스트레스 받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막 엄청 오래된 아파트들도 괜찮은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무던한 사람이에요. 저는 버젯에 맞고 제 회사에 가깝고 하면 저도 여러분이랑도 다르게 또 그런 제가 생각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생각하는 포인트들은 저는 뷰가 우선 좋아야 됐고, 그 뷰가 어떤 거냐면 좀 트여 있어야 됐어요. 바로 앞에 아파트들이 없어야 됐고, 나는 좀 그래도 내가 좀 숨을 쉴 수 있는 환경이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제일 가장 큰 포인트였고, 그리고 광이 잘 들어와야 된다. 저는 이게 가장 큰 포인트였어요. 왜냐면 홍콩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저층이거나 아니면 고층이라도 바로 앞에 아파트들이 바로 이렇게 따다다다닥 붙어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광이 안 들어와요. 광이 안 들어오고 저는 좀 답답해요. 그러면 저는 우울할 것 같은 거예요. 우울증이 빨리 올 것 같은 거예요. 안 그래도 집도 작은데. 그래서 저는 가장 봤던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광이 잘 들어오고 좀 트여있는, 그러니까 좀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을 항상, 그런 집들을 항상 우선순위로 두고 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4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괜찮았습니다. 요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좀 종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아니고 꼭 그냥 그 주택 뭐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에도 종류가 있어요. 홍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들이 있고요. 대단지 아파트들이 있고 이렇게만 있는 그런 것들을 한국에서는 나홀로 아파트 이렇게 말하죠. 나홀로 주택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이 사시는 그런 동네, 큰 동네들 튠문이라든지 통총 라이치콕 윤농 이런 동네에서 조금만 한 15분만 더 이렇게 타고 들어가시면 그런 춘옥이라고 하는 그런 빌리지처럼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이제 좀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이제 엄청나게 큰 그런 약간 좀 시골집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시골 할머니 집 그런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거기는 이제 아파트들이 이렇게 높은 층 그런 아파트들이 없고요. 그런 데들은 이제 3층의 그런 주택이고, 그런 다세대 주택 같은 거예요. 1층은 어떤 사람이 살고, 2층은 다른 사람이 살고, 3층 사는 사람들이 살고. 근데 그 주변이 완전 그냥 진짜 풀도 많이 있고, 나무도 뒤에 있고,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빌리지도 있어요. 근데 그런 빌리지들은 또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이 가격에 내가 지금 여기 아파트에서 살 평수의 3배 정도의 크기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나는 회사를 매일매일 안 가도 되고, 아니면 회사를 매일매일 가더라도 또 그 교통이 편한 그런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넓은 집에서 살고 싶다, 나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춘옥이라고 하는 그런 빌리지들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홀로 주택, 제가 말씀드렸죠. 그 나홀로 주택이라는 게, 나홀로 아파트라는 게, 한국에서는 그것도 아파트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냥 빌딩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도, 나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이제 이런 아파트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겠죠? 그렇고, 이제 아파트에 그런 퍼실리티 그런 것들이 없고, 스위밍풀, 짐 이런 게 없는 그런 아파트. 그냥 살기만 하면 괜찮다라고 하시면 거기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너무 오래된 그런 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도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렇게 높지 않아요. 8층, 10층 정도? 6층에서 8층 정도. 그런 그런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들은 좋은 게, 물론, 너무 좋은 게 싸고, 좀 더 저렴해요. 저렴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그런 거에 있어서 뭔가 좀, 중점을 두시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형태의 주택을 다 갖추고 있는 지역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튠문이거든요. 튠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튜문에 처음에 살기 시작한 게 한 3년 정도 됐는데, 왜 여기에 먼저 살기 시작했냐면, 제가 다니는 회사 가기에 괜찮았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 출퇴근하기가 괜찮은 위치였고, 그리고 튜문이, 집값이 싸기로, 그때는 이제 유명했거든요. 왜냐면, 왜 집값이 싸냐, 여러분. 집값이 절대 싼 건 아니에요. 그런 큰 아파트들, 좋은 아파트들 비싸요. 근데, 왜 집값이 싸냐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냐면 여러 가지 타입의 그 주택의 형태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홀로 주택들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나홀로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나홀로 주택들에서 이렇게 방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셀링하는, 그렇게 렌트하는 그런 집주인들도 많고요. 그런 것들을 홍콩말로는 통펑이라고 합니다. 약간 한국의 원룸 같은 구조인데요. 약간 그렇게 뭔가 좀 아파트가 아닌 그런 한국의 그런 빌라들 있죠. 빌라들인데 조금 더 높은 빌라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 빌라들처럼 이렇게 원래 큰 집이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방을 원래 30평이었어요. 그럼 30평의 집을 5가구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5사람한테 렌트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그런 구조의 집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춘옥이라고 하는 빌리지 하우스들 있죠. 그럼 빌리지 하우스들도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튜문이 싸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입니다. 절대로 튜문에서도 대장 아파트들 되게 비싼 지역들도 진짜 많습니다. 진짜 비싼 지역들 많아요. 대장 아파트들 절대로 싸지 않고요. 또 어떤 지역 되게 고급된 지역도 있어. 그 집들은 여러분 렌트가 1,500만원, 한 달에 1,500만원 합니다. 1,500만원, 2,000만원 하는 데도 있어요. 하우스들, 완전 전원주택들, 그런 하우스들은 1,500만원, 2,000만원 하는 굉장히 비싼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튜문이 싸다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작정 튜문이 싸다고 해서 튜문에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싶은 지역을 먼저 정하시고서 그 지역에서 맞는 그런 어디든지 요렇게 그런 지역은 그렇게 좀 저렴한 그런 월세는 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굳이 이 지역이 싸대 라고 해서 꼭 이 지역만 사실 건 아니고 솔직히 다른 지역 몽콕 시내 쪽 있죠? 이런 카오룬 쪽이 쌀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직주 근접을 한번 잘 살펴보신 다음에 카오룬에 살면 훨씬 더 내 일이 편할 것 같은데 출퇴근하기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쪽을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제가 요즘에 이제 좀 출퇴근하는 지역이 이제 통총 쪽이거든요. 란타오 쪽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사는 곳이 튜문인데 출퇴근 시간이 여러분 2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2시간 걸려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튜문이랑 이 지역 이제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튜문이랑 통총이랑 가까운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튜문에서도 조금 이제 그 시에서 좀 벗어난 좀 외곽 쪽에 살고 있어요. 제가 그쪽에 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튜문도 굉장히 넓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그 지역이 싸다, 가깝다라고 이렇게 편견을 가지시지 마세요. 저는 지금 출퇴근이 출근 시간만 2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 지금 너무 힘든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꼭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잘 이렇게 직주 근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인이시라면 직주 근접이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학교를 다니신 분들 아니면 아이가 학교를 다니다라고 하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가깝게 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교통편을 잘 살펴보셔서 이렇게 가까운지 내가 어느 정도에 가실 수 있는지 한번 꼭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본의 아니게 튜문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여러분한테 튜문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저는 튜문을 사랑하진 않습니다. 저는 튜문이 저랑 제 직주 근접에 맞았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살았던 것 뿐이고, 저는 튜문에 이런 게 없습니다. 저는 튜문 언제라도 떠날 수 있어요. 더 좋은 지역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더 언제든지 떠날 예정이고요. 그렇지만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튜문에 한 3, 4년 살았어요. 3, 4년 살았어요.
4, 5년 살았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4, 5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도 4, 5년 살면서도 이제 튜문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냐면 저는 여기에 자고 회사 가고 이렇게만 했기 때문에 저 튜문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 동네만 알아요. 동네만 알지만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많이 튜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튜문에 대해서 러플리하게 한번 설명을 해두도록 할게요. 이제 튜문은 제가 봤을 때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하면 한 4가지 정도 지역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북쪽이에요. 북쪽 동네. 이제 그쪽에 이제 새로운 큰 단지들이 막 생겼어요. 그 어떤 단지냐면 막 노볼랜드라고 하는 그쪽이거든요. 이제 그쪽을 굉장히 개발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북쪽이라고 하면은 그냥 굉장히 그런 그 정부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대단지에 그런 정부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굉장히 많은 가족들을 살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그냥 현지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신 그런 동네였어요. 북쪽 동네. 그래서 보통 이제 외국인들이 튜문에 산다라고 하면 그 북쪽 동네는 살지 못했죠. 살지를 못했겠죠. 근데 이제 노보랜드라고 하는 그런 이제 큰 계획 도시가 생겨났어요. 제가 노보랜드라고 말하는 거는 그 노보랜드는 아파트 단지 이름이에요. 근데 그 노보랜드 단지가 굉장히 크고 페이스가 한 세 페이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 이제 거기 동네를 막 엄청나게 개발을 하고 있어요. 노브랜드 말고도 다른 아파트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노브랜드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냥 노브랜드 쪽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북쪽 동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티 중심, 시티. 튜문에도 이제 중심가가 있겠죠? 중심가 쪽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중심가라고 하면은 튜문 스테이션도 있고요. 튜문 시 중심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쇼핑몰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큰 쇼핑몰들이 한 3개, 4개 정도 있어요. 그쪽 중심가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티 중심에는 그 튜문역 위쪽에 보시면 굉장히 멋지고 비싼 V시티 굉장히 커요. 아파트들이 커요. 유닛들이 커요. 그래서 그런 V시티라고 한 대장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뭐 시티 중심 그 쇼핑몰 위쪽에 보면 되게 오래된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 아파트들은 튜문 시종삼이라고 하는 아파트들이고 거기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거기도 저렴합니다. 저렴해요. 거기도 한 300 스퀘어 피트 정도부터, 그러니까 방 2개 이상부터 된 아파트들이 있고요. 먼슬리 렌트는 제가 최근에 보니까 한 11,000불에서 12,000불, 13,000불, 11,000불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막 급하게 이렇게 매물이 나오는 경우는 막 10,000불 정도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아파트들이 있고, 또 그 아파트들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아파트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대장 아파트들만 지금 이렇게 중점적으로 이렇게 포인트 레슨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쪽이 있어요. 남쪽이라고 하면 튜문은 내륙이랑 그 바다가 다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여러분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쪽은 바닷가 주변입니다. 바닷가 주변이에요. 그래서 페리피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화물 같은 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페리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페리피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뭐 배가 다녀요. 진짜 큰 이런 컨테이너 선도 다니고 이런 컨테이너 선들이 다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역이 있고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남쪽에 저는 항상 남쪽에 살았거든요. 저는 말씀드렸죠. 저는 뷰가 좀 중요하다. 그리고 남쪽이, 가까웠어요. 제가 그 회사 가는데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남쪽에 항상 살았습니다. 남쪽에 살면 좋아요. 왜냐면 바닷가가 진짜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걸어 나가면 바닷가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환경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남쪽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남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남쪽도 굉장히 넓은 남쪽에도 굉장히 넓은 이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말씀드릴 게 골드코스트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제 튜문 골드코스트라고 하는데요. 이제 골드코스트는 여러 홍콩 사람들도 뭐 어디 지역에 사는 분들도 놀러 오시는 지역이에요. 그냥 하루 여행 뭐 이런 식으로 막 오시는 지역이에요. 솔직히 왜 여행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약간 데이트립 정도로 그냥 골드코스트에 가는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아시겠죠? 해변도 있고 이게 호텔도 있고 그래가지고 해변에 약간 좀 이렇게 여름에는 많이 오세요. 그래서 해변도 있고 그리고 옆에 막 이렇게 그 해산물 파는 그런 뭐 동네도 있고 가까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일일 당일치기로 많이 오시는 느낌입니다. 골드코스트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여기는 외국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이제 많은 아파트들이 굉장히 새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어서 좀 복잡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튜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자면 이제 뭐 여자 혼자 살만한 곳을 이렇게 찾으신다 하시면 요즘에 한 8,000불 월세 8,000불 이상은 주셔야지 이제 혼자 살만한 그런 곳을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추녹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추녹이라고 조금 외진 곳에 가시면 한 700 스퀘어 피트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통 보시는 그 방 2개에 거실 하나 있는 그런 곳들이 거의 한 350 스퀘어 피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네, 제가 이게 평수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 300 그 정도 스퀘어 피트 2배 정도 되는 곳 아니면 2.5배 정도 되는 곳을 한 9,000불 9,000불이나 만불까지도 주셔야지 이제 그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런 데 사시는 거 젊은 분들이 많이 선호하셔가지고 진짜 많이 사시거든요. 젊은 분들이 뭐 친구랑 둘이 같이 사는데 이제 좀 큰 집이 필요하다. 한국처럼 좀 큰 집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자분들 짐이 진짜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런 데 많이 사시고 그리고 여기가 막 그렇게 막 외지거나 그러지 않아가지고 솔직히 튜문에 있는 그런 추녹들이라고 하면은 막 그 교통수단도 많이 가고요. 그 라이트 레일이라고 튜문에는 그런 그 전차 트램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접근성도 뭐 나쁘지 않고 그래가지고 여기 홍콩 로컬 현지 분들이신데 젊으신 분들도 진짜로 그런 곳들을 많이 사세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짐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 이시면 이런 곳이나 좀 큰 곳 아니면 강아지랑 같이 살아야 된다 뭐 그런 분들 계시면 이런 추녹이라는 곳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튜문에서 일하면서 튜문에서 살면서 이제 회사를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들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튜문에서 일하면서 튜문에서 그거 하면 너무 좋죠. 튜문. 그리고 두 번째는 콰이퐁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도 회사들이 뭐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물론 여러 군데도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카울룬 쪽도 괜찮을 것 같은데 카울룬 쪽도 카울룬 북부 쪽 그러니까 뭐 라이치콕이라든지 라이치콕도 회사 되게 많죠. 뭐 청샤완 이런 쪽 되게 많고 요런 쪽에 이제 요런 쪽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준완은 진짜 일하러 가기 편할 동네거든요. 근데 여기도 회사도 많고 그쵸. 그래서 준완, 콰이퐁 아니면 라이찌콕, 정사완 이런 부분들도 좋고 물론 튜문도 좋고 그리고 통총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공항 일하시는 분들도 너무 좋겠죠. 이렇게 여러 종류의 이제 조금 일자리가 있을 만한 법한 그런 제가 동네별로 한번 추려봤어요. 그래서 이런 쪽에 일하실 것 같다, 일할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튜문을 한번 고려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편에서는 이제 튜문에 대해서 진짜 더 자세하게, 튜문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보다 더 자세할 순 없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그런 렌트 정보, 부동산 정보들, 뭐 동네 정보들, 제가 가면서 느낀 정보들 그런 것들 이제 튜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외국인이 튜문에 사는 경우 예전에는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좀 꽤 많이 사세요. 그리고 한국 분들도 꽤 많이 사시는 것 같고 근데도 이제 그들이 알 수 없었던 그들은 이제 뭐 유튜브에 정보가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튜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튜문이 집값이 싸대요 라고 해서 튜문에 사시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 튜문이 집값이 싼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타입의 그 주택의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튜문이 사람들이 그냥 싸다라고 말을 한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렌트를 하셔서 살 것 같은 그런 아파트들 있죠. 그런 아파트들은 절대 싸지 않다. 절대 싸지 않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홍콩의 아파트라고 하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을 비교로 하지 않을게요. 홍콩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그 층마다도 다 사이즈가 다 달라요. 층마다 층 안에서도 이 유닛은 이거 사이즈가 좀 다르고 윗집이랑 또 사이즈가 다르고 막 요렇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아파트에 사신다고 하셔도 작은 평수 아파트가 있을 거고, 좀 더 큰 평수가 있을 거고, 좀 더 큰 평수가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사이즈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아파트가 뭐 너무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작은 평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보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으로 그 프로퍼티 에이전트 그런 웹사이트 많이 보셔서 이렇게 좀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역을 정하신 다음에 직접 거기에 가셔서 에이전트랑 그 뷰잉 하셔도 될 것 같고, 아파트 하우스 뷰잉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신 다음에 거기서 바로 그 에이전트랑 연락을 하셔가지고 나 이 아파트 보고 싶다 라고 하셔가지고 약속을 잡으셔도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이 에이전트랑 이렇게 연락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에이전트 없이 구하는 방법도 있나요? 네,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집주인이랑 직접 계약을 하시는 방법인데, 근데 그 집주인들을 어디서 아느냐가 조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물론 이제 버젯이 아무래도 우리가 다 버젯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렴한 버젯으로 구하면 좋겠죠. 하지만 홍콩 집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 뭔가 좀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그러시면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아니면 뭐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정보가 필요하시면 제 블로그나 아니면 여기 유튜브 댓글란에 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드려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편에 튜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